비상경제점검 TF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각자 직급의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 와중에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네. 아이디어 있으면 내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원래 평소에도 그러시죠? 예, 평소에도 그러시고 네. 보내시면 이제 뭐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연락이 안 되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얘기하면은 진짜 하나하나 다 보십니다. 그래요? 다 꼼꼼하게 읽으시고 어느 순간 저거 반영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냈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대통령님한테 저는 번호 알려드렸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라고 한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여러분들이 일하는 정부, 일하는 공무원, 일하는 정치인들을 제대로 한번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화번호 얘기한 오창석 평론가 다 있어요 저희들. 참 옛날부터 실제로 저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보내보셨군요. 그러니까 네. 다 보면 알잖아요 누가 썼는지. 그렇죠. 네. 오창석 평론가는 더 잘 알겠지만 실제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짜 앉아서 계속 답변하고 그거 할 사람이거든요. 윤석열처럼 진짜 술 먹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하나 정반대예요. 계속 일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디어 얻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 얘기 딱 했을 때 너무 어색하지 않는 게 성남시장 때도 그랬을 것 같고요. 맞아요. 경기도지사 때도 그랬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전화해라. 네 생각나면. 그래서 그 다 채택하겠다가 아니에요. 네. 니네 아이디어 맞으면 채택하겠다는 거거든요. 참고하겠다. 저는 되게 이재명스럽다. 이재명 같다. 야, 그러면 이제 문자를 보내면은 통상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 정치인한테 문자를 보내본 적이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좀 어떤 식으로 옵니까? 박 변호사님, 근데 그걸 정말 지어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참모진이 할 수도 있는데 예. 답을 해줍니다. 답을 저는 상세하게 받았었거든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야,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이 전화기에 거의 정치인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렇겠죠. 뭐 걸면 다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안 하죠. 보통은. 바쁜데. 근데 이재명 뭐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당신 대표 그때도 제가 한두 번 전화를 한 적이 찾고 있잖아요. 지금 오창석.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답을 합니다. 예. 야, 어떻게 옵니까? 길게는 아니라도. 네.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2021년 재보궐선거 끝나고 서울 부산시장이 이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아까 인국공 사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보고서를 제가 30몇 장을 써서 사실은 청와대로 보낸 거예요. 야. 청와대로 보내서 이제 몇몇 분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주류적 사고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거였고 그 보고서가 흘러서 이재명 도지사한테 갔는데 같이 회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 보고서를 출력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저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참석자한테 물으셔가지고 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물어보셔서 2021년 6월 날짜를 말하면 좀 그러네. 어쨌든 어떤 날짜인지 언젠가 네. 저녁 11시 24분에 잘 읽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먼저 문자를 주셨어요. 야. 저는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네. 그리고 해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답장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제 의견 가감히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직접 제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제 개인 보고는 시작됐었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보면은 스타일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은 조금 위에 있잖아요. 맞아요. 안 받으세요. 맞아요. 제가 참 아쉬운 거는 그렇게 친하게 방송도 하고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띄워도 줬는데 전화를 드리면 안 받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류의 정치인은 아니다. 네. 그 말씀 제가 반드시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과 통화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통화를 할 일은 없죠. 보고서만 계속 쓰는 거죠. 네. 혹시 그 대통령 된 후에는 두 분이 이제 연락을 시도하신 적은 아니. 아직 없는 없어요. 거죠? 저는 네. 사실은 저도 지사 때 시장 때도 봤던 것 같은데 좀 방송도 꽤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네. 전화도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가 다 대표, 시장, 지사, 고문 자리별로 다 돼 있어. 자리별로 쭉쭉 돼. 그 전화기가 좀 찾아보니까 꽤 많이 있는데 이재명 관련된 전화가. 네. 근데 특히 대표된 이후로는 전화는 저는 전혀 절대 안 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저 대통령 이후
제일 드리기가 좀 그렇죠. 바쁘신 건 그래도 지금 아는데. 상황에서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때문에. 전화 드릴 일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지울게요 전화번호. 아니 오창석 평론가님은 아마도 이제 드릴 일이 그래도 있겠죠. 저는 정치인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사실은 다른 분께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워낙 경무에 시달리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것의 보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공식적인 참모 라인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는 이제 본인께서는 워낙 주재해야 될 회의도 많으시고 바쁘시니까. 네, 바쁘시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비단 뭐 시사 방송에서 앵커나 이제 패널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좋은 정책이나 좋은 영향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길 바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정부에서 네. 뭐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한테는. 없겠죠 저는. 왜 없어요? 왜?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이게 방송하거나 변호사 일이 좀 좋고요. 특검을 만약에 혹시나예요. 네. 혹시나 그런 일이 특히 많이 만들어지니까 대법관의 자격 요건은 됩니까? 대법원장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이렇게 하도 이게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 뭐 15년 이게 있고 예. 20년 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락을 깔아드리기 위해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박지훈 변호사님을 방송인으로 알고 계신데 실제로 군 법무관 때 어떤 역할을 하셨죠? 예를 들면 군 검사를 했죠. 네, 군 검사를 최강욱의 부하였습니다. 최강욱 지금 이제 전 의원하고 같이 뭐 장성 진급비리 수사도 했었고. 네. 그런데 군 법무관 지금은 조직이 좀 바뀌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좀 보직에서 이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저한테는 좋았는데 저는 군 판사도 또 했었고요. 아, 군 판사도 군 하셨고 검사도 했었고요. 군 검사도 네, 하셨고 오랫동안 그 군사 관련된 사법 직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10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특검이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만 내란 특검, 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세 가지가 있고 메머드급 규모로 꾸리기 때문에 특검이나 특검보도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7명인가 더 뽑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네. 만약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여러 특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거는 꼭 맡아서 한번 정말 물심양면 모든 걸 바쳐서 하고 싶다. 이런 특검이 있습니까? 가정이니까, 혹시? 가정이니까. 네. 그럴 가능성 거의 낮는데 내란죄 했으면 좋겠어요. 내란 특검. 군대 네. 관련해서 제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군을 또 잘 이해하고 네, 계시기 알고 때문에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다 드러났어요. 그 거짓말쟁이들. 네. 한덕수, 최상목이, 네. 이상민이 CCTV. 707 단장도 거짓말. 그게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그 지금 너무 그 사건들이 재밌는 게 제가 재밌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것들이 함에 나와서 떠들어 제낀 게 많아요. 국회라든지 헌법재판소 같은 데 가서 엄청 거짓말 해놨어요. 가장 재밌는 거예요. 거짓말 들고 와가지고 새로운 거 찾아내가지고 맞추는 거거든요. 정말 할 말 할 것 같아요. 원점에서 시작하면 거기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저 봤죠? 아이고 쪽지가 있었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소모주 같이 눈이 제일 보이네.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다 얘기해놨잖아요. 근데 그 뒤에 증거들 찾아와서 너 거짓말이지 하면 수사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거 제가 자백 잘 봤습니다. 아 그리고 군이 네.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모르는 게 지금 보니까 그 방첩사에서 네.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예. 그 중에 하나는 최강욱 라인 있는데 최강욱 라인 아닙니까 또? 아이고 저는 근데 뭐 보니까. 군인이 지금 아니니까 네. 저희 이제 후배들이 이제 판사 부장 판사가 이제 그 제 친한 후배가 누구죠 우리 네. 대령님 그 박정훈 박정훈 대령. 대령. 지금 특검에 너무 신나가지고 매몰돼 있어 지금 보니까. 박정훈 대령 어떻게 특검까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무죄 선고했던 이제 우리 네. 군 판사님이 이제 후배예요. 되게 아, 친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을 아마 최강욱 라인으로 이제 지목해서 올렸을 것 같아요. 군 검사들, 군 판사들. 네. 그래서 사실 무섭기도 하고 무섭으니까 찾아내서 처벌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군이 저는 이제 문민화가 된 이후에는 그런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특히나 제가 체험했던 군 같은 경우에도 병영 생활에 일부 부조리함은 있었지만은 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사찰한다거나 네. 이런 군대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바뀌려고 했던 것 같아. 획기된 것 같아요. 아마 신하나회처럼 신윤석열회가 한번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맹목적으로 이제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저는 이제 법조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법조인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무조건 명태균 게이트다. 저는 이 사자의 삶이 너무 달콤합니다.
엄청난 그 국회의원들 조은희 의원도 막 명태균을 그렇죠. 네. 축에 세우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명태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텔레그램 보내고 전화 보내고 전화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 다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당의 의결기구 아닌 사람에게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연명하기 위해서 공천받기 위해서 알랑방구 꼈던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다 드러내야 돼. 지금 잘 안 보이는 김진태 관련되어 있죠. 오세훈 파 뒤집어야 됩니다. 이준석 파 뒤집어야 되고요. 그렇죠. 부산도 밖에 있습니다. 박형준 이런 사람들 전부 면면을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 참고로 네.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없더라도 수사관 같은 것도 가능해요. 아, 그럼 가능한가요? 특별수사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예. 예. 수사관들이야 뭐 변호사 자격이 아니니까. 오, 네. 그리고 구성이 지금 됐죠. 상당히 크게 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통과가 이제 네. 될 것 같은데 거부권 행사하지는 않을 거니까. 당연합니다. 그럴 리 네. 없죠. 예. 그게 아마 제 기억에 그 지금 말했던 김건희 특검법, 네. 뭐 최상병 특검법, 네. 내란 특검법이 거의 3번, 4번, 2번씩 올라갔던 그러면서 계속 바뀌었던 거거든요. 줄여주고 맞아요. 네. 결국 이마에 커가지고 올라갔어요. 저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상병 특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다 있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하고 싶다. 너무 쉬울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그것도 동의만 만들어져. 얻으면 이제 180 가져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록물을 네, 네. 그거 다 얼마든지 있어요. 원천자를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다 있어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대체로 이제 법조인들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내란 특검을 하고 싶어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 김건희 때문에 내란도 생긴 거고 김건희 때문에 최혜병 사건도 생긴 거예요. 굳이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거가 네. 핵심 인물들이 이 세 다 가지 특검이 연결돼 있다니까 다 해보면 그 중간에 김건희이기 김건희가 때문에 있다. 이게 선행적으로 잘 돼야만이 네. 이 두 가지 특검이 날개를 달 수 있다. 아, 근데 여기서 약간 네. 세 명의 캐릭터가 다 다르네. 법조인이니까 내란 역사적 사명. 이 기자니까 이제 이 사태의 본질. 나 같은 애들은 가십거리거든. 명태균 너무 달콤한 거예요. 막, 누가 얘한테 무릎 꿇었을까? 지금 세 명이 앉아있는데, 세 명의 캐릭터대로 하고 싶은 특검이 다 다릅니다, 지금. 뭐 참고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고 뭐 아예 역량은 농담으로 충분하시죠. 말씀하셨고 네. 막 그런 걸 뭐 할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구성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 특검을 항상 보고 수사를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인력이 들어간 만큼 성과가 나와요. 돈 들어간 만큼 잘 안 나왔던 건 뭐냐면 진짜 아닐 때는 안 나와요. 이재명 봐요. 안 나오잖아요. 아, 그건 거짓말이었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인력을 투자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무조건 나오게 돼.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작게 막을 수 있는 거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받았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받는 게 낫다. 지금 여기 몇 개야 도대체? 받고 그냥 받고 네. 선거라도 제대로 좀 치르면 표라도 네.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음. 그 많은 기회들을 놓쳐서 몇 번씩 거부권 행사됐던 거예요. 다 제가 세알이 보지 못했지만 아마 다 3번 4번 이를걸요. 맞아요. 2번 네. 3번 4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 부풀려서 올라가잖아요. 큰일 났다. 너희들 망했다. 김건희 너 망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본인 역량을 이제 일부러 이렇게 낮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대법관 증언의 흐름도 있고 꼭 대법관이 뭐 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또 대법원장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 경력도 충분하시고 이런 얘기 좀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김어준보다 잘할 것 같은데 김어준보다 잘하겠지 대법관을 맞지 않습니까? 김어준 형님 얘기 또 잘못했다가 제가 또 요거 들어보니까 김어준 형님 또 아우 어준이 형 어준이 형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 결국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요구 상고심에서 3세판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어젠가 그젠가 네. 법안 심사 소위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이 밝힌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는데 거기 보면 정말로 저는 그 설명이 좀 약간 얼토당토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거짓말도 네. 많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은 또 이름 잠깐 그 전에 대법원장 이름 뭐지? 김명수. 더 나쁜 사람. 양승태.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무죄 받았습니다. 네. 무죄 받았습니다. 사법농단의 주역이 양승태가 있을 때 그 상고법원 만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 대법원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상고법원 인원 패달라고 온데 로비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딱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법원으로 가면 돼요. 대법원에 인원이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건데 이거를 다 정치적으로 좀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일로 다 우리가 심리불색행위 하는데 네. 올려놓으면 거의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사건의 목적 심리받게 하는 거. 유죄 무죄가 파기환송이 아니고 거의 다 한 달 만에 심리불색행위로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대법관 출신들 변호사 고용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요거 한번 도장 서류만 찍으려고. 좀 올려달라고. 그것조차 안 하면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인원이 없어서 안 한다면서요. 많이 뽑아줄게 한 100명 뽑자. 나도 하고 남아도는 변호사도 많은데 그냥 저는 그 논리 자체가 그 직역의 이기주의가 딱 반영된 게 아닌가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 자체가 제가 열받았던 건 뭐냐면은 이런 논의는 신중하게 해야 된대. 네. 근데 왜 이재명 재판은 신중하지 않게 빨리 했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조국혁 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지난 5년 동안의 대법원까지 결과의 시간 평균 이제 3.3년인데 이재명 후보 당시 대표만 3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3년과 34일의 괴리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럼요. 가장 오래된 거는 최저임금인가 뭐 임금 관련된 문제에 7년 걸린 것도 있어요. 근데 34일만 했다가 완벽한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최종 끝판왕으로 분류됐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었던 대법원도 이제 의심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가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상권 분리고 견제와 균형인데 대법원을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증언이라면 흔들림 없이 저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할 사람 많습니다. 누가 안 하고 싶어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탄희 의원이 지금 정치 활동하지 않지만 증언 관련된 내용을 미리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이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법원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법원행정처를 거쳐서 법원행정처장이 보통은 대법관이 되는 루트였고 그러다 보니 그때 뭐 임종헌인가 그 사람 막 맞아요. 빨리게 하면서 도망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억제기가 그 당시는 한 사람의 피해자로 귀결이 돼서 잘 안 보였는데 알리는 데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았으니까 이제는 용기를 좀 더 내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제도 개혁이 참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국회 여당이 다수가 아닐 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실은 앞으로 제도 개혁은 충분히 전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조이대가 한 행동 때문에 다 논의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다 얘기가 됐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 개혁을 하려면 뭐 공청회도 겪고 그러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줄여줬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국회가 지금 다수인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경제 이렇게 이런 거 신경 쓰고 민생 이렇게 하고 네. 하면서 이 법안을 이제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이 올라오면 서명 도장 무슨 뭐 특검법 방송법 도장만 찍어주면 돼요. 네, 그럼 네. 그게 그냥 다 개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막 뭐 무작정 개혁한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수당의 다수석을 갖고 있다면 개혁은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건데 2달 안에 다 끝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만 떠들어 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퇴장해라. 그럼 그대로 통과된다. 이제 저희 대화가 말미로 치닫고 있는데 저 소리 했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인선 작업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을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인선 중에서 네. 가장 좀 이렇게 좋아 보였던 인선은 뭐였습니까? 저는 뭐 대부분 다 좋았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국정원장 인사가 이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되셨어요. 결국은 대북관계 개선을 정말 세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당 시절에 욕을 했었던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다시 데려왔던 이유가 결국 대북관계 개선이었거든요. 풀어야 되니까. 네, 끝내 안 됐습니다만 전 통일부 장관을 다시 한 번 더 국정원장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정보기관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정원장을 우선 배치했다라는 그 사인이 참 좋았고 요 부분도 이제 저희 세대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긴 한데 김경수 지사가 예비 경선을 할 때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개칭하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2016년 낙선하고 2018년 제 책에서 평화협력부로 개칭하자라고 썼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통일은 완벽하고 궁극적인 목표로 두되 그 이전까지는 뭐
거주 이전 자유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큰 경제 협력을 통해서 더 이상 뭐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휘청거리거나 뭐 그런 일이 없는 상태의 평화 협력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할 수 있는 부처 명칭 개선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계칭. 네. 근데 그것까지 이번 정권에서는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종석 국정원장이 저는 기대가 크고 좋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떤 인선이 좀 좋아 저는 보였습니까? 강훈식 네. 비서실장 눈에 네. 띄더라고요. 뭐 방송을 참 오래 했고 오랫동안 알던 이제 거의 내 또래가 비서실장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단해 생각도 진짜 들었어요. 나이가. 예. 저보다 2살 많아요, 2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비서실장을 나이는 아닌데 우리 또래가 근데 70년대생이고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비서실장을 이제 맡았고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정진석, 윤석열 얘네 김대기였나? 네 맞아요. 김대기. 뭐가 안 맞아요. 윤석열 첫 비서실장이죠. 윤석열 막 술 먹고 김대기 어디 가서 딴짓하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딱 톱니바퀴 같은 느낌이거든요.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을 뭐 권력이나 어떤 그쯤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제일 잘 만들어서 올리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적임자를 뽑았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산이 쉽지도 않아. 네. 좋아요. 아니 왜냐면 너무 본인한테 좋은 거 3번이나 그러니까. 됐으니까. 네. 그 쉽지 않은 지역구고 보궐로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국무총리는 뭐 상관이 없지만 그런 판단을 본인이 하기에 만만치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고 저기 성장하기보다는 이게 훈식 형님 이제 마지막 형님을 그럴게요. 이 형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초반기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때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원하는 일들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처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겁니까? 꾀돌입니다. 깨돌이. 꾀돌이고 귀엽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나? 꾀돌이고 깨돌이에요. 예. 열정가고 꾀돌이에요. 열정과의 꾀돌이다. 막 이런 느낌. 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만. 열정과의 꾀돌이니까 MB 생각나는. 아니, 저도 그 취향적 영역이나 다른 거 하면서 네. 김민석 수석이랑 일을 많이 해봤는데 예.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회의가 빨리 끝난 사람입니다. 너무 회의가 빨리 끝나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서 말하면 뭘 원하는지 바로바로 캐치하는. 그래서 그래요? 아마 대통령께서 믿고 맡기는 총리로 김민석.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그런 스타일 업무 수행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타의 추종을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원하는 걸 총리가 가장 빨리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선택한 것 같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말씀하셨던 그 꾀돌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정도의 길 이외에 반짝반짝하는 그 아이디어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많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제 벌써 짤이 돌아다니는데 체력적으로. 아니, 저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강훈식 비서실장 저랑 저 같은 사람들 비슷해요. 뭔가 아이디어를 막 하고 막 반짝 떠올라서 주면 일을 하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임명될 땐 좋았지. 지금 퇴근 안 하고 회의하니까 비서실장님 사진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힘들어서. 그래서 비서실장님이 체력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 네. 저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선거 전날에 만났어요. 공교롭게. 아 진짜요? 뭐 그 글을 만난 게 예. 당사 잠깐 방송하러 갔다가 예. 만났는데 아주 막 밝더라고. 그래 형 뭐 하나 이렇게 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느낌 그게 왔구나 그때. 이틀 있다가 딱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벌써 또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셨구나. 왜냐하면 두 자리는 반드시 빨리 필요한 자리거든. 국무총리 비서실장 잡아야 되니까 맞아요. 아마 뭐 최소한 딱 결과 나오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봤을 때는 저는 너무 잘할 것이다. 인선이 잘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에서 뭐 지금 빨리 뭘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뜸들여서 인선할 시기는 사실 없거든요. 잘했다고 믿고 갑시다. 아니 보니까 요를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일 처리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 좋아하는 것 딱 같아. 그대로예요. 보니까 딱 그런 그대로예요. 느낌이야. 내가 보니까 막 허세 부리고 멍청한 애들 예, 안 씁니다. 좋아해. 그냥 알맹이 있어야지 허세 또 부려도 봐. 일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일 잘하면 돼요. 꽤 부리고 꽤 부린다는 게 이렇게 요령 부리는 게 아니고 재치죠, 재치.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치가 네. 매우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1대 대선 결과와 새 정부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로 이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냈는데 두 분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새로 개막했으니까 네. 당부하고 싶으면 한마디씩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구가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그 긴장 풀면 안 되는 게 이제 국정 수행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수행,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변경해서 부르는데 그거 잘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혁의 동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도 또 전화 오면 전화 잘 받아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도요. 지금 올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할 수 있는 걸 다 좀 거의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만 보시는 척이 아니고 경제 보시는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해줄 겁니다. 국회에서 네. 다 올리고 또 사법 기능은 특검에서 내란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 3수레바퀴인가요? 갈 겁니다. 대통령 경제, 국회에서 제도 개혁, 그렇죠. 입법, 그리고 특검이 사법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아마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될 것이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세요. 빌리브. 날 믿으라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믿어 좋다. 방 럼프 같았는데. 믿어라. 알겠습니다.